미안해. 내가 진작 자주 가봤어야 했는데. 의사는 회복은 빠르지만 마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활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친정엄마 혼자서 지내시던 미용실 단칸방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활병원에 예약을 해두고 당분간은 시댁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지내려고 생각했어요. 퇴원을 앞둔 날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엄마 아직도 병원이니? 너 언제 와? 할 일이 쌓였어. 어머니, 저희 엄마 퇴원하고 당분간 저랑 같이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일도 나가야 하고 일주일만 저희 엄마랑 같이 지낼 수 없을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세요. 일주일 뒤에 재활병원으로 입원하실 거니까 그때까지만. 뭐? 이젠 하다 별 일주일이면 되는 거야? 네. 아우, 알았어. 얼른 오기나 해. 너 없으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저는 친정엄마의 짐을 미용실에서 챙겨와서 퇴원 수속을 마치고 시댁으로 친정엄마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일을 하러 가서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엄마가 지내실 방으로 남편이 쓰던 컴퓨터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드렸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꺼지지 않은 컴퓨터 메신저에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봤는데 남편이 웬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둘이서 연극 공연을 하면서 만난 사이더라고요. 저와 결혼을 한 직후부터 썸을 타다가 그 여자의 자취집에 드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집살이로 고생을 할 때 남편은 뒷구멍으로 딴짓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를 두고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사람만 믿고 버티던 세월이 한순간에 파도에 휩쓸리듯 쓸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부자리에 누웠던 저희 친정엄마가 눈치를 채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지야, 무슨 일이야? 아니야,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쉬어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차마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묻기 위해 남편이 바람 피운 흔적들을 제 메일로 보내두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집에 돌아왔으면 식당에 일을 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도 너무 피곤했고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은 상태라서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내일 바로 출근도 해야 하고요. 뭐? 이게 미쳤나? 잔말 말고 당장 와! 아무리 그러셔도 저 못 가요. 끊을게요. 저는 전화기를 꺼놓은 채 친정엄마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란한 소리가 나서 깼더니 시어머니가 문을 활짝 열고 불을 킨 채로 저를 저승사자처럼 노려보고 있었어요. 팔자 좋네. 잠이나 쳐자고 있고. 오셨어요? 내가 너희 엄마 일주일간 우리 집에서 지내시라고 사정까지 봐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양심도 없이 식당 일 도우러 오지 않겠다고 말을 하니? 안 본 새에 너도 뇌에 이상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저희 친정엄마도 옆에 있는데 그렇게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모두 털어놨어요. 어머니, 성준씨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세요? 제가 울면서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이 말했어요. 원래 남자는 한 번씩 바람도 피우고 그러는 거야. 여자가 이해하고 살아야지. 그게 뭔 대수라고 눈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어디서 그지 같은 애랑 결혼을 해서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지. 에휴, 나 들어가서 쉰다. 제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하자 한 손만 움직일 수 있었던 저희 친정엄마가 왼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겨우 진정을 하자 친정엄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예지야, 너 이혼해. 엄마, 이혼하라고?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하겠어. 이혼해. 엄마가 너 줄 것 많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선 엄마 재활병원 입원하면 그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화가 나서 그런지 추워서 그런지 시간이 지날수록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와 제가 있던 방에 난방을 꺼버렸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다시 난방을 켜고 저는 친정엄마 옆에서 잠이 들었고 남편은 연락도 되지 않은 채로 외박을 했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2주간이나 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서 정리할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친정엄마가 드실 밥을 식탁에 차려두고 엄마에게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시라고 신신당부를 한 후에 무거운 발걸음을 떼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출근을 하니 밀린 일이 많았어요. 저는 그날 식당이 쉬는 날이라 집에 계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저희 친정엄마 잘 부탁드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귀찮다는 듯이 전화를 받기는 했지만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어요. 저는 퇴근을 하고 불이 나게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저희 친정엄마가 집에 없었어요. 신발도 그대로인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고기를 먹고 왔는지 고기 냄새와 술 냄새를 풍기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 어디 있어요? 너희 엄마? 아까 나갔어. 저희 엄마 지금 거동도 불편하신데 어딜 나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엄마가 화장실 가는 거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액자 떨어지는 바람에 발등을 찧었잖아. 그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시어머니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 엄마랑 무슨 상관이에요? 재수 없어서 뇌출혈로 쓰러진 양반이 집에 있으니까 나까지 재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왜 떨어져? 그래서 저희 엄마 내쫓으셨어요? 그래, 내가 화가 나서 너희 엄마한테 나가라고 했다. 너희 엄마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부정 타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가버리던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엄동설안에 거동도 불편한 저희 엄마가 맨발로 쫓겨났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정을 취해도 모자랄 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시어머니가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저희 친정엄마를 찾기 위해 동네를 헤매고 다니다가 설마 미용실로 돌아가신 건가 싶어서 바로 걸어서 1시간 반 거리의 미용실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친정엄마가 미용실에 딸린 단칸방에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시름시름 앓고 계셨습니다. 발에는 상처들이 가득했고 피가 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엄마의 발에 약을 발라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진짜 이혼할 거야. 더 이상은 못 살아. 엄마 괜찮아? 괜찮아. 이거 받아. 친정엄마가 명함을 한 장 저에게 내밀었어요.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해서 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억지로 힘을 짜내어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연락해. 몸 상태도 좋지 않은데 1시간 반을 힘들게 걸어온 저희 친정엄마는 결국 의식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엄마는 응급처치를 받으셨고 저는 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어요. 한명자 씨요. 아, 그러세요?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습니까? 그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셨거든요. 유언장이요? 네, 그 한 달 전쯤에 오셔서 혹시나 싶어서 그렇다면서 유언장 남기셨거든요. 어머니께서 본인도 모르던 재산이 많으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지금 병원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저희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제서야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모든 상황을 다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시댁에서 제 짐도 다 빼서 친정엄마 미용실에 옮겨두었고 이혼 서류를 준비해 왔어요. 남편이 오면 바로 이혼 도장을 찍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한 남편에게 저는 바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예지야, 다짜고짜 이게 뭐야? 소송 안 가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이혼 서류 작성해. 내가 너랑 이혼을 왜 해? 너 딴 년이랑 바람 피웠잖아. 그리고 나 식모처럼 시집살이 할 동안 너 뭐 했어? 됐어. 말하기도 입 아프다. 우리 엄마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미쳤어? 우리가 병문안까지 와줬더니 뭐가 어째? 아줌마도 그냥 가세요.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엄동설안에 맨발로 저희 엄마를 쫓아낼 수가 있어요? 참나 어이가 없네. 다들 가시라고요. 당신은 이혼 서류 작성해서 바로 구청에 제출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냥 이혼하라면서 남편을 끌고 갔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중환자실에서 계속 입원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잠시 의식을 차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예지야, 미안해. 엄마 없어도 잘 살아. 알았지? 그 변호사한테 꼭 재산 받아.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씩씩하게 잘 살게. 근데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엄마 다시 나랑 건강하게 잘 살자. 미안해. 저희 엄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채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너무 죄송스럽고 후회가 돼서 저도 엄마를 따라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일찍 결혼만 하지 않았더라도 엄마 옆에 있었으면 제가 엄마를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죄책감에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제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 가는 길에 많은 분들이 추모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미용실 단골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시골에 살던 이모도 오셨어요. 그런데 부르지 않은 시어머니가 웬 멀끔하게 생긴 남자와 함께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눈에서 불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왜 오셨어요? 염치가 있으면 여기 못 오시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며느라, 미안해. 내가 너한테 큰 죄를 지었다. 우리 성준이랑 다시 잘 살아봐. 성준이가 그때 홧김에 이혼 서류 제출하기는 했는데 아직 숙려 기간이거든.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빌게. 아휴, 사돈댁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나도 후회가 돼.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변호사인데 우리 집에 왔더라고. 너희 어머니가 네 앞으로 재산을 엄청 남긴 모양이야. 그러니까 변호사가 왔겠지. 네? 변호사는 저에게 인사를 하고 저희 친정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기 직전에 재산 정리를 하셨다고 했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미처 몰랐던 재산이 상당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10배는 넘는 값어치로 뛰어올랐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함께 지냈던 그 아파트 동네가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값도 뛰어올랐다고 했어요.
현금으로 20억이 넘는 재산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 재산을 저에게 모두 남긴다는 유언장을 쓰셨다고 했어요. 평소에도 고혈압 약을 먹고 계셨고 본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저를 찾아서 시댁으로 갔다가 시어머니를 마주친 것이에요. 눈치 빠른 시어머니는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인 걸 알고 변호사를 따라서 장례식장에 온 것이고요. 변호사가 저에게 해주는 이야기들을 방문 너머로 몰래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제가 나가자마자 제 팔을 또 붙잡았습니다. 며느라, 다시 내 며느리 할 거지? 내가 성준이는 정신 차리게 할게. 어머니, 그럼 제가 시키는 일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뭐든 하지. 그럼 여기 사람들 많은데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제가 적어드린 대로 3번 외치세요. 뭐? 그래, 알았어. 그 정도도 못할까? 저는 무릎을 꿇고 제 앞에 바짝 엎드린 시모 앞에 A4 용지에 쓴 글자를 들이밀었습니다. 시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악독한 시어머니입니다. 저는 악마와 다름이 없습니다. 제 며느리와 사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인간도 아닙니다. 더 크게 2번 더 외치세요. 시모는 2번 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이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모가 다 외친 후에 저에게 이제 됐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됐지? 그럼 너 다시 내 며느리 하는 거다? 아니요. 저희 엄마 장례식 끝날 때까지 여기서 일 좀 해주세요. 하는 거 보고 결정할게요. 시모는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날라주고 설거지도 하면서 제 눈에 잘 들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저 시어머니가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저는 시모에게 직접 육개장도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3일 동안 아주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장례식 마지막 날에는 전 남편까지 찾아와서 일손을 도우며 제 앞에서 아양을 떨었습니다. 시모가 남편에게 제가 많은 재산을 받게 되었다는 말을 했겠죠. 아무튼 장례식을 다 마친 후 저희 친정엄마를 납골당에 모셨어요. 그 자리에는 2사람을 따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내드리며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지내시던 미용실로 돌아가서 엄마의 흔적을 살펴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지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파렴치한 2 모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여기서 뭐해 며느리? 힘들지? 내가 맛있는 갈비찜 해놨어. 얼른 집에 들어와. 아줌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댁의 아들이랑 이혼한 거 모르세요? 뭐? 너 다시 돌아오기로 했잖아. 그걸 믿어? 내가 너희 2사람 아주 인생 조져버리고 싶은데 참는 거야. 감사한 줄 알고 돌아가. 꼴도 보기 싫어. 이 더러운 인간들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써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2사람은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뷰티샵에 양해를 구한 후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려받은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 채로 돌아가신 엄마만 그리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엄마가 나타나셔서 저를 따뜻하게 끌어안고는 저에게 다 잊고 새 출발해서 잘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일어난 아침에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몫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건물을 매입했고 그 건물에 제 이름으로 된 토탈 뷰티샵을 차렸어요. 제가 매입한 건물은 제가 살 때보다 3배 이상 가격이 뛰어 올랐습니다.
전 남편은 여전히 적당한 직업 없이 날백수로 지내며 본인 부모 등골 빨아먹고 산다고 들었어요. 시부모가 하던 식당은 코로나의 여파로 거의 망할 지경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던 소식인데 건너 어떻게 알게 되었네요. 그게 다 본인들 업보 아니겠어요. 저는 평생 저희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살게 되겠죠. 하지만 나중에 부모님을 만나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건강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듣게 될지도 모르는 파렴치한 전 시부모와 전 남편에게 한마디 해도 될까요? 당신들은 지금보다 더 힘들게 살게 될 거예요. 지금 망했다고 슬퍼할 때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저지른 죄값 더 고통스럽게 치르게 될 테니까